자, 8번 6월 모의고사 12번입니다. 광합성에 대한 실험이다. 가에서 이제 이거 보면 엽록체의 틸라코이드를 분리하여 pH A인 수용액이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넣고 틸라코이드 내부의 pH가 수용액의 pH 같아질 때까지 담가둔다. 즉 안과 밖이 모두 pH A로 이렇게 맞춰질 때까지 담가둔 다음에 이 가의 틸라코이드를 pH B인 곳에 옮겼대요. 그 다음에 얘를 암실로 옮긴 다음에 ADP와 무기인산을 첨가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수용액에서 ATP가 검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다해서 암실로 옮겼기 때문에 이 틸라코이드에서는 정상적인 명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그랬는데 ATP가 검출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A와 B의 수용액의 pH 차이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기울기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이렇게 틸라코이드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ATP가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즉 처음에 넣어줬던 pHA와 pHB를 비교해 봤을 때 A의 수소이온이 더 많은 이러한 pH여야만이 A에 넣었다가 B에 넣었을 때 A에 있던 수소이온이 B에 수소이온이 적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pH를 비교해 봤을 때 처음 이 틸라코이드를 넣어줬던 pH가 나중에 넣어줬던 pH보다는 훨씬 더 낮은, 즉 수소이온이 더 많은 pH에 넣어줬다가 수소이온이 적은 pH에 넣어주게 되면은 안쪽에는 수소이온이 많고 바깥쪽에는 수소이온이 적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면서 ATP가 만들어질 수 있다. 즉 A의 pH는 B보다는 적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자, 바로 물어봤죠. B는 A보다 크다. 그래서 A가 B보다 더 작은 pH여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이 훨씬 크다. 자, 니은 다해서 암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틸라코이드만 넣었어요. 틸라코이드만 있기 때문에 암반응에 관련된 이 스트로마의 효소들은 다 없는 거예요. 즉, 이 문제에서는 암반응은 일어날 수 없다. 디귿 다해서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가 일어났다.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 즉 화학적인 농도기울기에 의한 수소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ADP가 무기인산과 결합하여 인산을 3개 가지는 ATP가 되는 반응이 인산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문장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6월 모의고사 14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켈빈회로에서 물질 전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아래 탄소 수분의 이산기수는 B가 A보다 크며 과정 가와 나에서 모두 ATP가 소모되고 A에서 C는 각각 이런 물질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가만 봤더니 이 회로의 방향도 안 나와 있고요. A, B, C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과 방향을 모두 맞춰라 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과정 가와 나에서 모두 ATP가 소모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 켈빈회로에서 ATP가 소모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었죠. 3PG가 G3P가 될 때, 이때 ATP 소모되고, 다시 쓸게요. 3PG가 G3P가 될 때, 이때 ATP 소모되고, 또 하나의 단계는 G3P가 다시 RUBP로 재생되는 단계에서 ATP가 쓰이게 돼요. 그러면 가만 봤더니 이 G3P는 공통되네. 즉, 이 단계에서 가와 가 단계, 나 단계가 BAC 순서든 CAB 순서든 A는 무조건 G3P라는 이러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AB 순서대로 회로가 돌아가든 BAC 순서로 돌아가든 3PG가 G3P가 되고 G3P가 RUBP가 되는 과정에서 G3P는 공통이기 때문에 A는 G3P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B와 C도 알아내야 되겠죠?
이때 봤더니 정보가 탄소 수분의 인산기수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B가 이 회로가 요렇게 돌아가서 B가 3PG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B가 3PG다. 그러면은 이 A와 B의 인산기수와 탄소수를 비교해보면 둘 다 탄소수는 3개고 인산기수는 하나예요. 즉, 둘 다 값이 같습니다. G3P도 탄소 3개에 인산 하나, 3PG도 탄소 3개에 인산 하나예요. 즉, 이 값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B는 3PG가 아니다. 즉, C가 3PG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깨끗하게 써보면 A가 G3P고요. C가 3PG가 되고요. 자, 이 탄소수분의 인산기수가 B가 A보다 큰 정보에 의해서 B는 인산기수가 더 많고 탄소수도 많은 RUB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회로에서 방향을 볼 때 3PG가 G3P, G3P가 RUBP가 되는 이러한 시계 방향으로 회로가 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A와 B 중에는 B가 맞는 방향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보면요. 기억. A는 3PG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회로에서 A는 ATP가 소모되는 단계의 공통된 물질이 되고요. 3PG가 아니라 G3P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G3P다. 자, 니은 가에서 NADPH가 산화된다. 즉 NADPH가 소모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PG가 G3P가 되는 단계에서 ATP도 쓰이고 NADPH도 쓰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는 설명. 자, 디귿 회로 반응의 방향성은 B로 찾아줄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수능 3번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른 세분회로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데 독특한 점은 세 분자의 CO2라고 CO2를 CO2를 숫자를 줬고요. 따라서 기억에서 디귿의 분자수를 맞춰봐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X, Y, Z의 물질을 찾아봐주면 Y가 Z로 되는 과정에 CO2가 고정되고요. 이 과정에서 Y가 RUBP, Z가 3PG라는 것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머지 X는 G3P가 되고요. 이 G3P가 빠져나가서 포도당 합성에 쓰이게 된다. 자, 이때 지금 세 분자의 CO2가 사용됐을 때 각각의 분자수를 유추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이 RUBP를 생각해보면 RUBP는 탄소가 5개 있어요. 이 탄소 5개에 있는 RUBP에 탄소 하나짜리 CO2 하나가 더해져서 탄소가 6개 모이게 되면은 얘네들이 탄소 3개짜리 3PG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즉 RUBP 하나다 CO2가 하나씩 투입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반응에 CO2가 3개가 또 들어갔다라는 것은 RUBP도 3개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따라서 세 분자의 RUBP가 각각 두 분자의 3PG로 쪼개지기 때문에 디귿은 6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Z가 X로 되는 과정에 ATP와 NADP를 소모하고 X도 6개. 그 중에서 포도당 합성되는데 G3P 1개 빠져나가고 나머지 5개의 G3P는 다시 RUBP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ATP를 소모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디귿은 니은의 2배이다. 지금 문제에서 찾아봤을 때 니은은 3이고 디귿은 6이니까 2배 맞습니다. 니은 한 분자당 인산기수분의 탄소수는 Y랑 Z랑 무엇이 크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Y는 RUBP는 인산기 2개, 탄소 5개. Z는 3PG는 인산기 하나, 탄소 3개. 따라서 Y는 2.5고요. Z는 3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 분자의 값은. 따라서 Y가 Z보다 작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과정 2에서 사용된 NADPH 분자수분의 과정 1에서 사용된 ATP 분자수는 2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 3PG가 G3P가 되는 과정이 과정 2가 됩니다. 이 과정 2에서는 3PG가 G3P로 되는 과정에서 이 3PG의 숫자만큼 ATP와 NADPH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NADPH의 분자수는 6개, 3PG의 숫자만큼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의 과정 1은 G3P가 RUBP로 재생되는 과정인데요. 이때 이 G3P는 하나는 빠져나가고 5개가 RUBP 세분자가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먼저 이 5개의 G3P가 탄소 배열이 바뀌면서 인산 하나를 가진 리블로스 1인산 3개로 바뀐 다음에 얘네가 인산기를 하나씩 더 얻어서 RUBP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5개의 G3P가 3개의 RUP가 된 다음에 여기 각각 ATP가 소모되는 거라서 이 과정에 사용되는 ATP 수는 3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RUBP의 숫자와 이 투입되는 ATP 숫자를 같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따라서 과정 1에는 3분자의 ATP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값은 2가 아니라 2분의 1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수능 8번 문제 되겠습니다. 수능 8번 문제는 벤슨의 실험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벤슨의 실험에서 구간 1, 2, 3번에 따라서 조건 A, B를 다르게 해서 광합성을 시켜본 거죠. A와 B는 빛과 CO2 중 하나이고요. 자, 이때 벤슨의 실험에서의 광합성 속도는 포도당 합성 속도를 의미한다. 포도당. 따라서 지금 1번 구간에서는 포도당 안 만들어지고 2번 구간에서도 포도당이 안 만들어졌는데 3번 구간에서는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암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암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CO2가 공급이 되었고 또한 명반응 산물도 공급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추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명반응 산물이 지속적으로 빛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CO2와 함께 지속적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포도당이 일부 만들어지다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만들어져 있던 명반응 산물이 있었는데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있었던 명반응 산물하고 공급된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기는 했는데 명반응 산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포도당은 일부 만들어지다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따라서 구간 3에서 공급해준 A가 바로 CO2를 공급해준 결과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포도당이 안 만들어진 이유는 B인 이 빛을 공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우리가 2번 구간도 해석해 줄 수 있어요. 2번 구간에서는 빛을 준 실험 상황이에요. 근데 빛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는 것은 2번 구간에서는 명반응 산물은 열심히 만들지만 CO2가 없다라는 그래서 포도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구간도 알 수 있겠죠. 1번 구간에서는 CO2는 줬대. 근데 광합성이 안 일어나요. 그 말은 CO2는 있는데 2번 다음에 3번이 일어났을 때랑은 다른 상황. 즉 명반응 산물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 빛이 없는 상황. 빛이 있었다면은 CO2도 있고 빛이 있으면 당연히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하나가 없다라는 상황으로 알 수가 있고 따라서 1번 구간도 빛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토대로 기억, 니은, 디귿을 풀면 기억과 니은은 모두 X이다. 방금 얘기했고요. 맞습니다. 니은, 틸라코이드 내부의 pH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번 구간은 빛이 없는 구간이고 2번 구간은 빛이 있어요. 빛이 있다라는 것은
명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 명반응의 전자전자기를 통해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이온이 펌프된다라는 것. 따라서 내부의 pH는 빛이 있을 때 수소이온이 더 많기 때문에 pH가 더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2에서 빛이 있을 때 더 낮아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 디귿, 스트로마에서 NADPH 농도는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스트로마에서 NADPH 농도는 T1에서는 지금 2번 구간의 끝부분이고 2번 구간은 3번 구간이 지난 부분이에요. 그럼 T1은 빛이 있었으니까 NADPH가 명반응의 비순환적 광이산화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 T2의 순간은 안반응을 통해서 이 명반응 산물을 쓰면서 포도당을 만든 후예요. 즉 T2에서는 NADPH를 소모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트로마에서 NADPH의 농도는 T1일 때 훨씬 NADPH가 많다. 그래서 T1일 때, T2일 때가 같다라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9월 모의고사 7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전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14CO2를 공급하고 5초, 90초, 5분에서 각각 얻은 세포 추출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은 RUBP, 3PG, G3P 중 하나이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5초 시점에 기억이 제일 먼저 이렇게 추출이 됐어요. 그 말은 14CO2를 공급하고 나서 맨 처음 14C를 가지는 물질, 즉 CO2가 처음 사용돼서 만들어지는 물질, 즉 3PG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3PG가 이제 90초 지났을 때 니은으로 바뀌면서 기억 말고 니은에도 방사선이 지금 추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G3P가 된다. 자, 그 다음에 5분쯤 지나면 이 G3P에서 일부는 육탄당 인산으로 이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전구 물질이 되고요. 이 니은이 이제 디귿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디귿은 따라서 마지막 남은 RUBP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 한 분자당 탄소수는 디귿보다 기억이 더 작다. 디귿은 탄소수 5개고요. 기억은 탄소수 3개이기 때문에 디귿보다 기억이 작은 것 같습니다. 니은, 90초 결과에서 1차서 전개 시 니은보다 기억이 더 멀리 전개되었다. 얘는 여러분들이 이 전개 실험의 특징인데요. 1차 전개가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점을 찍고 이쪽에 이제 용매를 넣은 다음에 용매가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타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원점에서부터 요만큼 이동하면 더 멀리 이동한 거, 요만큼 이동하면 더 짧게 이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90초에서 니은과 기억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은 요만큼 간 거예요. 요만큼. 니은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 거예요. 즉 니은이 기억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갔다. 더 멀리 전개되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니은 문장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켈빈 회로에서 기억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ATP 분자수분의 NADP 분자수는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 하면은 3PG가 G3P로 전환되는 과정이고요. 이때에는 ATP와 NADPH가 같은 수로 소모된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ATP는 더 많이 소모된다. G3P가 RUBP로 재생되는 과정에 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13번 9월 모의고사 17번입니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떤 식물 염록체의 명반응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 A는 기억에서 전자전자를 차단하여 광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이고 가와 나는 관계 1과 2 중 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물 분해가 일어나고 최종 수용체에 전자가 전달되는 이렇게 비순환적 광인산화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물이 분해돼서 전자가 공급되는 가가 관계 2, P680이 되겠죠. 나는 관계 1, P7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A는 지금 기억 과정을 차단한다 했으니까 전자가 전달되는 이러한 전자 전달계를 차단하는 물질이다. 수소 이온의 이런 이동을 차단한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관계 2이다. 맞죠? 그 다음에 비순환적 광이산화 과정에서 산소는 스트로마에서 생성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산소는 내부에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이 H2O가 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2분의 1 O2 말고 두 개의 수소이온 전자를 공급하면서 발생하게 되고 이 발생한 두 개의 수소이온은 이 내부에서 수소 농도 기울기를 만들 때 수소 농도를 더 높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소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내부의 pH와 스트로마의 pH는 A를 처리하기 전보다 후가 작다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틸라코이드 내부의 스트로마에서 수소이온이 이동해 오기 때문에 틸라코이드 내부엔 수소이온이 많고요. 따라서 내부의 pH가 훨씬 작아야 돼요.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근데 A를 처리했으니까 A는 전자 전달을 차단하고 따라서 내부의 pH는 처리하기 전보다 후가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그 말은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이 내부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로마에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수소이온이 많게 돼서 pH는 낮아진다. 그래서 처리하기 전보다 처리한 후에는 분모의 값은 커지고 분자의 값은 작아져서 처리한 후의 값이 훨씬 더 작아지게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월 모의고사 4번, 14번 문제 됩니다.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다. 봤더니 우리가 아까 풀었던 몇 번 문제냐면 5번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빛 에너지가 이렇게 ATP를 거쳐서 CO2와 물의 같이 포도당을 만드는 기역에 쓰이고 그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은 니은 과정을 거쳐서 열로 일부 방출되고 ATP가 만들어지면서 이 ATP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게 된다라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흐름을 봤을 때 빛 에너지가 관계를 거쳐서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화학상투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고 이 ATP와 CO2 물을 써서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고 니은은 포도당이 사용되는 세포호흡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기억. 반응 기억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기억은 광합성, 광합성은 엽록체. 니은, 반응 니은에서 포도당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가 합성된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포도당이 투입돼서 ATP를 만드니까. 맞다. 디귿, E2의 양은 E1의 양보다 많다. 투입한 양보다 생성된 양이 더 많은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E1에서 열로 방출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E2는 훨씬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